오늘 사건 내용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구미 아동 사망 사건인데요. 분석하셨는데 처음 했던 거랑 뒤에랑 결과가 달랐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안면 인식을 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 왜요? 점점 이게 같은 아이일 가능성이.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소장님과 함께 영상을 보고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는 영상 분석 보고서. 황민구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상 분석 보고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사건 내용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하나의 사건인데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분석하셨는데 처음 했던 거랑 뒤에랑 결과가 달랐다는 네, 얘기죠?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구미 아동 사망 사건인데요. 근데 그 사망한 아이의 그 DNA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친모인 줄 알았던 김 씨, 그 김 씨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 석 씨와 DNA가 99.9% 일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망한 것도 물론 놀랍긴 했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다들 알고 있던 엄마가 아닌 외할머니였던 그 석 씨가 사실 친모였다. 사망한 아이가 그 석 씨의 아이라면 그 김 씨의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이냐? 네, 그게 화제가 됐었죠. 그게 화제됐었고 방송 안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뒤에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이 아이의 귀 모양을 분석을 했었죠. 네, 귀의 형태적인 특징이 어느 시점에 변형이 있는지 그걸 봐달라고 했던 게 최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저한테 의뢰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했을 때는 여러 사진 중에서 측면으로 귀 모양들을 분류해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귀를 통한 동일인 분석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귓바퀴 형태 중에서 특정 부분이 접혀 있는 부분이 식별이 됐어요. 근데 4월 28일 보니까 귀 접힌 부분이 펴져 있는 게 식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제가 의학적인 소견은 알 수는 없겠지만 형태적인 거에서는 차이가 있다. 해서 4월 7일하고 28일 아이는 다른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견을 낸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석 씨가 피해자 시체를 유기하려 했던 혐의는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그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2심에서는 결국 무죄. 결국은 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난 거잖아요. 네. 이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판결 나기 전이었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 네.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신생아 때 태어나서부터 쭉 지금까지 같은 아이인지 얼굴을 분석을 해달라고 의뢰가 전화가 왔어요. 2심 판결 전에 그때 의뢰가 왔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바꿔치기를 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파기환송되니까 정확히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바꿔치기 맞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맞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기환송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이 특정이 안 됐다고 돼 있어요. 언제 바꿔치기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 네. 그거였던 거네요. 그렇죠. 네. 동일인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사진을 받아 보니까 그 안에서 없던 자료들도 있고요. 사진이 더 많았어요? 네. 검찰 측이 준 게? 이제 제대로 이제 얼굴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귀 분석을 했잖아요. 그때는 검찰 측 자료가지고는 귀 분석을 했던 게 아니라 다르게 분석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동일인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딱 들어간 거죠. 저한테 준 자료를 하나하나씩 열어서 안면 인식을 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 왜요? 점점
이게 같은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꿔치기 된 게 아니라 네. 같은 아이라고? 계속? 네. 사실 그 동일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미스터리인 거거든요. 사건이 미스터리인 건데 일단은 그 분석 결과를 보시죠.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내내 얼굴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네. 그거를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를 했었어요. 이 아이의 동일인 분석을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이런 분석을 가능한지를 네. 분석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성장 과정에 얼굴이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1살, 2살, 3살, 4살, 네. 신생아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것도 다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A 인물에 대한 성장 읽기, B 인물에 대한 성장 읽기. 그래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사진 샘플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샘플은 그러면 이 사건과 관계 없는 애입니다. 바로 신생아 시에서 태어났을 때 이거를 돌려봤을 때 네. 99%, 96% 나오죠. 와, 99%까지 나와요? 네. 계속 얼굴이 바뀔 텐데 그 네, 안에서 네. 그래도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거네요? 네, 동일이로 나와요. 야, 근데 좀 신기한 게 이 신생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신생아 때 사진하고 좀 컸을 때를 비교해도 같은 사람을 인식한다는 거네요? 네. 근데 피디님만 그렇게 보이지 달라요. 갓 태어나면 다 좀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네. 느끼기에는. 얼핏 봤을 때는. 아니, 달라요. 저는 그렇다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많은 애들 중에서 구미 아동만 넣었을 때 얘만 검출해내는지 얘만 검출해내요 또. 아, 다른 아이들 사이에 섞었을 네, 때? 네. 얘만 검출해내요. 네. 심지어 제 아이도 해봤어요. 제 20년 전 사진도 해보고 근데 다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황 소장님 지금 사진과 신생아 사진을 하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왜냐면은 너무 바뀌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앞뒤,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이거랑 이걸 분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촘촘하게 분석이 가야 그렇죠. 되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이거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데이터 한번 다 뽑아보자 해서 병실에서 바로 응애했을 때 나온 사진이에요. 낳자마자 네. 그럼 이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게 첫 사진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왼쪽이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촬영된 사진인 것 같아요. 출산 후 네. 하루 뒤에. 네. (99.5%) 나와요. 같은, 프로그램상. 같은 아이인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땐 바뀐 게 아니겠죠. 그럼 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초반. 네. 지금 보시면 1달, 2달, 3달 했을 때 이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을 또 비교를 해봤는데 (99%) 다 95% 막 나오죠. 이게 한 몇 프로 이상 돼야지 동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상에서 한 곳만 보는 게 여러 곳에 봤을 때 뭐 85%, 88% 이상 돼야지 동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젖병을 물고 있거나 입이 좀 가려져 있거나 눈을 지그시 하면서 얼굴이 많이 돌아갔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보세요. 90%는 나와요. 아, 저기 약간 낮게 나온 사진들은 사진 자체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동일이 아닌 거로 나오는 게 4%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4% 나왔다고요? 네, 그건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앞에 네. 거 정리하면은 네. 태어난 직후부터 좀 초반에 뭐 한두 달, 뭐 세 달? 거기까지는 네. 동일인으로 나온다. 네. 아, 그럼 실제로 그때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시점이 2018년 4월 뭐 20 며칠 이쯤이었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지 한두 달 됐던 거로 시점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비교를 했던 게 지금 이 결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 한 거예요. 그럼 90% 이상 나왔어요. 그 기간 내에 그러면은 바꿔치기를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네요? 결과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컸을 때 섞고 나서 다 비교해봤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다 90% 이상 나오죠. 그 비교한 사진은 꽤 컸을 때네요? 네, 그거 했는데도 9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법원에 결과상으로는 다 동인이기 때문에 바꿔지게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게 나옵니다. 검찰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네. 아까 다른 아이라고 나왔던 거 하나 있죠. 하나 다르게 나왔잖아요. 네. 네. 요거. 이 사진은 사실 젖병 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밑에가 가려졌지만 네. 이불인가 옷인가? 네. 근데 이거 4% 나왔어요. 어? 그래서 저도 얘가 누구지? 네.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프로그램 잘못됐나 해서 계속 여러 번 돌렸는데도 4%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검찰이 준 사진 중에 한 사진만 다르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 바꿔치기 됐나? 그렇다면 이 사진하고 뒷사진하고 비교해봤는데 뒷사진은 또 다 다르네. 아, 그러니까 앞뒤가 다 이 아이의 앞뒤가 다 이 아이만 다른 거예요. 다. 앞뒤로 다 똑같은데 어느 시점에 이것만 다르다는 거야? 네. 그건 뭐지? 그럼 이 애는 도대체 뭐야? 근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 뭔데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다가 갑자기 변호인이 질문했어요. 질문 아무도 안 한다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검찰에서 의뢰가 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한테 받고 검찰한테 나쁜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동일인이 4%로 동일이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네. 검찰이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검사 측에서 이거 야 동일이 맞는데 왜 동일 아니고 나와? 프로그램에 문제 있네라고 따졌어야 돼요 저한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만 다를 뿐이지 앞뒤는 다 같잖아요. 그게 더 이상한데? 네. 네. 그래서 제 변호인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고 싶었지만 뭐 물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없는 다른 애인데 이 사진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저한테. 네. 저 검찰한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검사를 쳐다보면서 검사 이거 어디서 난 거? 이거 왜 들어있는 거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한다고요? 네. 따져야죠. 왜 얘만 다르게 나오냐고. 그럼 니 다 믿을 수 없잖아. 네가 프로그램 한 거.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 근데 답변을 안 해요. 우리 공격할 포인트인데 검찰이. 네. 그러니까 이게 쥐약이 된 거예요. 추정입니다. 이건 팩트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들었긴 들었으니까. 네. 넣어놓고 만약에 황민구가 분석을 했는데 얘도 동의로 나왔다. 그러면은 황민구가 분석 잘못했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역으로 얘가 아닌 게 4%로 나왔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와, 그럼 검찰은 그럼 일부러 넣은 거네, 이거를. 그럼 모르죠. 그렇게 얘기하면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예, 알 수 없지만 사실 실수를 해도 너무 좀 치명적인 실수인 거고. 네. 어쨌든 간에 이 사진은 이 사망한 아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생각했던 거는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근데 어느 순간 두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고 그래서 바꿔치기 된 석 씨의 아이가 사망했다. 이거였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바꿔치기를 한 게 아닌 거잖아요. 사진 영상상으로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이 피해자 바뀌었을 가능성을 놓고 기모양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분석과 지금 결과가 달라진 건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귀만 분석했기 때문에 귀의 형태적인 것만 본 거거든요. 특히 제일 많이 봤던 게 귀 접힌기. 차이점은 뭐냐면 귀만 분석했는지 안면 인식을 했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분석이 뭐 틀렸다 잘못됐다라기보다 네. 그때 할 수 있었던 분석을 했던 거고 네. 지금은 어쨌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했더니 네.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자료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럼 사건을 정리하면 이제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친모는 석 씨로 나왔고 피해자의 귀 모양을 분석했을 때 확연히 달라진 시점이 있었지만 전체 사진을 분석했을 때는 태어났을 때부터 뭐 사망 시점에 가까운 시점까지 동일 인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정말 사건은 미스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동일인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 분석을 할 때 뭐 법부행이라든지 뭐 신장 계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동일성 여부를 봤지만 요즘에는 아까 전에 구미 사건처럼 안면 인식을 통해서 A가 A인지 B가 B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지금까지 발달된 거죠. 저한테는 어느 쪽으로 사건이 들어오냐면은 큰 사건부터 작은 사건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래서 네. 태양다방 살인 사건 부산에. 네.
부산경찰청에서 저한테 이 전단지 속에 있는 인물하고 유사한 인물들을 여러 명을 찾아서 사진 찍은 걸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누가 제일 유사하는지. 그래서 수시로 보내주셔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다 치고 어느 순간 어떤 인물이 딱 같은 게 나왔어요. 아, 동일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달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수사를 더 하신 다음에 구속을 시켰어요. 맞아요. 네. 잡았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미제 사건에서도 과거에 있던 그 용의자의 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전단지 뿌렸을 때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 탐내가지고 얼굴 같은 거 찍어가지고 매칭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되게 유용하네요. 네. 사건 해결할 때. 네. 근데 사실 얼굴 분석이나 법보행 분석은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다른 방송 통해 뭐 들으신 분도 많을 텐데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동일인 분석 기법 있을까요? 영상 속에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여러 개 잡힐 때가 있는데 네. 손에 보게 되면 이 심줄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일한 손인지 아닌지 분석도 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사진 샘플이 하나 있는데 예, 성인 동영상에 한 여자가 네. 촬영이 됐어요. 근데 남편이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너 같아. 성인 동영상에 있는 사람 너 같아.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떤 그 좀 그 성인 영상을 보는데 네. 그 안에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내 와이프인 것 같다, 또 내 여자친구 같다. 그러면서 뭐 이혼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뢰인 중에. 네. 그러는데 이게 얼굴이 막 안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 같은 데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스킨십하고 막 해야 되니까 손이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손을 캡처를 하고 실제로 이 의뢰인은 여성분이니까 의뢰한 사람은 아내분이었어요? 네, 언제든지 내가 나와서 재현 실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와서 손을 찍었어요, 손이랑. 이 혈관들이 이게 볼륨 있게 튀어나오거든요. 네, 사람마다 그게 튀어나오는 게 좀 달라요, 위치나 이런 게. 이 사람마다 이 혈관의 패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동일인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속에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의뢰인의 손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 비교해 보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심줄이 새끼손가락에 의뢰인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걸 해봤는데 손에 있는 이 혈관의 패턴들이 여기는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측각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굵고 특히 여기 피삼각 같은 거 이렇게 뚝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여기는 없어요. 딱 봐도 좀 많이 달라 보이네요. 네, 손을 가지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의뢰인이 많다고요? 네, 야동 많이 보죠 그래서. 아, 소장님이 합법적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우리 술집 주변 보면은 이렇게 찌라시가 전단지 같은 거 해가지고 여성들이 막 오빠 뭐 어서 와 사진 막 있는. 그거 가져와가지고 이거 내 와이프하고 닮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안면 분석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저 가정법원에서 날라왔어요. 전단지 해가지고. 좀 법원에서 날라왔는데 여자 그 오빠 어서 와 막 써있길래 신종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법원에서 잘못 보냈나 했는데 뒤에 보니까 사건 내용이 딱 써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걸 소송을 뭐 한 거예요? 남자가 이혼 소송하면서 귀책 사유 뭐 하면서 했겠죠. 이런 여자를 내가 모르고 결혼했다. 그런 사람 진심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진심이에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아유 저거 뭐 이걸 해도 돼? 내가 이런 일을까지 해야 돼 하는데 실제 오신 분들은 억울해요. 내가 아닌데 남편이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과학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와이프가 막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게 웃기만 할 일은 아니네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치는 거죠. 남자 입장 둘 다. 아유 그런 기술 가지고 이런 걸 해도 될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또. 예, 그분들한테는 해야 돼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성인 동영상 같은 경우에 제가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만 이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유포를 한다든지 돌려본다든지 이걸 안 좋은 쪽으로 악용을 하게 되면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동일인 인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이 또
굳이 특별히 의뢰한 사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짜잔. 누구 닮았죠? 아니 사실 이게 저희 팀 내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사진이거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이 사진 정말 닮았다. 저도 인정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 누군지 아시죠? 아웅산 장군이라고. 미얀마 영웅입니다. 네. 환생했네. 거의 환생 수준으로 닮았다고 많이 네. 듣는데 이 사진과 제 사진을 좀 동일인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좀 또렷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가능한 사진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거는 뭐 한 7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요 분석 저도 이제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워낙 닮았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얼마나 나올지 분석 결과가. 일단은 안면 인식이 돼요. 일단 분석 가능한 사진인 거고. 좌표 다 찍혀 나오고요. 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99% 아닙니다. 이건 신뢰도고요. 놀라지 깜짝 마세요. 놀 뻔했어요. 유사도 7.9%. 에? 7.9%?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네 그러면. 네, 형상만 비슷한 거예요. 형상만. 수치가 이렇게 막 높은 것도 10%도 안 되는 수치인데 사람들은 왜 닮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냥 지금 봤을 때 눈 이렇게 들어가고 네. 좀 각진 사람, 얼굴 좀 각져 있고 왜 오늘 평가하세요 갑자기? 얼굴 좀 약간 기고 그런 거지 뭐 눈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다르고요. 지난번 그 알자알에 그 몽타주 전문가 김익재 소장님이 나오신 적이 있는데 네. 그분도 이제 몽타주 제작도 하시고 이 동일인이냐 아니냐 얼굴 분석도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런 분석 하시니까 사람 보면은 닮은 꼴을 잘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직업병처럼.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한테 영화 라라랜드에 라이언 고슬링이 닮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상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웅산 장군 말고 저랑 라이언 고슬링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없나요?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맞죠? 네. 프로그램이. 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터미네이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예전에 봤었죠. 인공지능이 반란 일으키고 말이야. 누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 네. 이렇게 띄우시면 또 비교되는데. 아니 이 사진을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하지 말아요. 그 의미가 없나요? 상처받아요, 이게. 얘들도 힘들어요, 인공지능도. 많이 돌려가지고. 황민규 소장님과 함께 영상을 보고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는 영상 분석 보고서. 오늘은 정말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 날씨가 요새 좀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남량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날씨에 걸맞는 미스터리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쿠키 저랑 라이언 고슬링 동일인 분석 할 필요도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몰래 했다면서요. 혹시나 해가지고 해봤죠. 그 결과만 말씀해주세요. 그거 뭐 중요해요. 이게 뭐 그게 수치가. 꽤 높게 나왔더만 보니까.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이 정도 나왔다고. 근데 그게 솔직히 높은 게 아니에요. 7.9면 꽤 높은 거 아니에요? 7.9면은 그 일반인들도 독도가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 여론조사하면 7%는 일본 땅이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수치 데이터 나오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고.